저는 아까 이제 말했던 거랑 좀 연장선상에서 뭔가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소통의 부족이나 그런 단절이 어떻게 청년 위기를 조금 더 부각시키지 않았나, 그런 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사실 청년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성 세대가 청년 세대랑 소통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을 뿐더러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소통 자체도 아예 제대로 된 적이 없었던 거죠. 늘 이제 수직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정책도 사실 지금까지 청년 정책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단지 그냥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청년에게 도움이 되겠네라고 이렇게 시혜적이라든지 아니면 대상화 시켜서 이제 했는데 그것이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아서인데, 그것의 원인은 사실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와의 소통의 부족이고, 그것에 더 주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럴 필요성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한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성세대에서 당연한 것들, 그런 사회적인 양상도 있겠고 취업적인 양상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 세대와는 많이 다른데 그것들을 인정하기가 서로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적으로 기성세대가 소통을 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게 상호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조건 청년 세대들도 우리가 힘들고 그것들을 분노를 표출한 대상이 탈조선이라든지 우린 노력을 해야 돼, 뭐 꼰대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안 그러시는 기성세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또 일반화해서 이제 분노를 해소를 그렇게 시켜버리는 거죠. 윗세대들도 우리 요즘 청년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게 소통의 장이나 공론장 자체가 형성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었고 그랬던 필요를 못 느껴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약간 그런 것들을 뭔가 주체화, 둘 다 기성세대 세 세대 모두 다 청년 세대 모두 동등한 시각에서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고 좀 경험을 나누는 그런 공론장들이 이게 청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의 조성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거 제외하고는요. 딱 저희 스미님 우리 플랫폼을, 이 팟캐스트를 만든 이유를 만들어주신 말해주신 거죠. 네. 그 페이스북에 올렸죠. 네, 제가 올렸던.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간접 홍보를. 뭐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 홍 프로그램. 그렇죠. 뭐 간접 홍보야. 그렇죠. 많이 봐주세요. 네. 저희 주제가 뭐였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청년의 위기, 경제 이외의 문제가 경제 위의 문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우리 이제 스미미가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시혜적 얘기하는데 시혜적보다 조금 그 성과주의, 이게 행정에서는 또 정치가들은 청년들이 문제가 된다면은 이제 정책을 내세우면은 그 정책에 대한 효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성과주의가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기보다는 정책적 기조가 단순하게 그리고 짧은 기간에 투여됐을 때 가장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진짜 문제들을 잘 못 건드리고 청년들의 마음을 잘 못 건드리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번에 국정기획과제에서 이번에 민달팽이 유니언하고 청년 유니온, 그리고 한 다 제가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거기서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일단은 여태까지 나왔던 청년 정책들은 굉장히 단기간에 있는 정책들이고, 굉장히 그리고 단순히 취직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 그리고 그렇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일반 청년들 모두를 이렇게 끌어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성과를 보려면 일자리가 가장 먼저 우선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하면 일자리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의욕을 가진 청년들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 곳 다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다시 일자리 문제로. 좀 돌아간 것 같아서.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자리 문제밖에 얘기할 수 없는. 네, 저는 그 구조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문화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 두 개를 좀 묶어가지고 자치라는 키워드로 좀 이제 이 문제를 좀 이제 보고자 하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문화의 의미에서의 자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생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뭐 학생 자치, 뭐 학생회 이런 것도 혹시 다 들어보셨죠? 대학교에도 있고 하니까. 근데 과연 그때 자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통치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경험과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어요. 전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뭐 스웨덴이나 이런 어떤 북유럽 쪽, 아니면 뭐 독일 쪽에 가면은 13살짜리 친구들이
그때만 중학교 1학년 정도 되겠죠 우리 나이로. 뭐 서로 이제 뭐 노동당이 어떻니 보수당은 뭐 취약계층을 뭐 잘 보지 않으니까 별로야 이런 어떤 정치적 의견들을 되게 많이 내고 그런 어떤 의견의 피력뿐만 아니라 그 학교 학급 내에서 이제 학생 자치라는 것들을 스스로들이 이제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락부장이니 뭐 미화부장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죠 환경부장.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동화가 되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시간적 갭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여기다 두사타올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자치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뭔가 실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전에 그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뭐 불신, 뭐 피로 이런 것들은 저는 자기 효능감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정치적 자기 효능감,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어떤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경험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이제 그래서 청소년 시기 어떤 의무교육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뭐 토론, 뭐 민주적인 문제 아니면 뭐 자치 문제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뭐 교육적인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의 어떤 청년 문제가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은 당연히 시혜의 대상, 너희는 타자 이렇게 대상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배워야 돼 학교에서 이런 걸. 아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배워야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사적 자치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적 자치요. 사적 자치? 예, 사적 자치요. 사적인 자치. 아 사적 자치. 예,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되게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처음 들어본 단어들. 네, 우리나라를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각자 도생이라는 거는 이제 파편화된 개인들이 자기 먹고 살 것 내지는 뭐 자기 뭐 삶을 영위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아서 구해서 쓰고 살고 해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뭐 청년 문제라고 말하면 아까 뭐 일자리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그 일자리라고 하면 저 데스트 워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디센트 워크라고도 하고 이게 양질의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그 ILO 쪽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그게 이제 뭐 어떤 뭐 성평등이라든지 뭐 지속 가능이라든지 그런 가치로 담고 있긴 하지만 또 노동 문제에서 이제 뭐 적정한 임금이 주어지고 있는지 이 노동에서의 어떤 뭐 작업 환경 때문에 장기 근속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런 어떤 뭐 구체적인 미시형인 건 아니고요. 좀 포괄적인 건데. 근데 과연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자리들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최저임금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이래서 훈강인가? 네. 후회한. 한번 기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4개 업종인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 물류창고 사업장 3,9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77%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 법령을 위반했다고 한다. 네. 77%. 자, 근데 제가 아까 업장 이야기를 뭘로 했죠?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가면 누가 있습니까? 보통 청년들이 하는 일들이죠. 학생들, 대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 왜 여기서 일하냐? 당연히 현재 지금 교육 중이거나 아니면 구직 중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정규직에 편입되지 못하는 비전형 근로, 뭐 비정규직이라고 하죠. 그런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렸기 때문에 현재 사회적 약자인 거죠. 청년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어떤 일자리로 가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또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죠. 77%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하잖아요. 자,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법이 지켜지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법으로서 이게 법치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법으로서 이렇게 이제 제대로 다스려지는지 국가가 행정이. 근데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고 이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 이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적 자치.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처음에 그 어떤 교육 문화에서의 그 자치, 뭐 자기 정치적 자기 효능감의 부재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법이 위배가 되고 있고 이런 어떤 사회 일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적 자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이 이제 청년의 현실이 아닌가.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해결을 해주지 못하니까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서 사적 자치예요? 네. 아, 그런 의미군요. 네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학교 사회, 그 학생 사회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주인으로서에서 그런 정치를 해본 적이 있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좀 변화의 조짐이 보는 게 오늘 되게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다 아실 수 있나? 그 초등학교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초등학교 학생회장이 공약을 걸어가지고
학생 회장이 됐는데 그 공약이 뭐였냐면은 아. 자기 학교 학교 이름을 명을 바꾸겠다. 뭐였지 이름이? 대변 초등학교. 맞아. 아 근데 그거는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게 네. 지역 주민들부터가 그걸 다 싫어해요. 그 아, 그래요? 학부모들, 교사들이 어. 다 싫어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대변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이 스스로 했는지에 예, 예, 대해서 예. 의문을 가지고 있다. 아니요 그럴 수는 있어요. 스스로도 되게 싫죠. 그쵸. 당연히 너 어느 응. 학교 다니니 그러면 응. 되게 뭐 음. 응가 뭐 이런 느낌을 이제 주기 네. 때문에 뭐 스스로가 싫을 수 있는데 음. 근데 저는 그런 어떤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것들 말고 그 진짜 안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두발 자유로 합시다. 그 학생에게 얘기할 네. 수 있는 음. 공약. 왜 학생일 교복을 수 입습니까? 있게. 다시 사복으로 갑시다. 어. 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냐? 음. 아 저는 여전히 규율과 통제의 대상으로서 학생들이 지금 근데 인식되고 있기 근데 때문에 안 재밌는 게 된다고 학생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두발 자유화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다 자기는 권한이 없대요. 아, 학교 행사에서 우리는 권한이 없어 위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책임을 회가지고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을 항상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갑자기 또 이제 청소년 문제로 아 그러게요. 지금 네. 초등학생과 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얘기를 예, 도농경차와 예, 갑자기 청소년 문제까지. 청년을 벗어나고 인천을 벗어나. 아 역시 안 들어야 날 인천의 청년들이 범사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맞아요. 그 세대를 아우르고 지역을 아우르냐. 네. 네, 정말 오지랖 멋진 네. 청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꼰대도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걸 좀 봤을 때 인천의 청년은 굉장히 아 정말 멋지네요. 네. 역시 용광로 인천. 영광이 진짜 모든 네, 지역에서 다 이제 오는 사람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가 필요하다고요? 네. 지금 이미 다 정리 청년 제가 생- 했는데요. 네, 정리했는데. 그다음 이제 나 넘어가 주시죠. 네. 아니 우리 밥이 밤님. 밤님. 밥이 이 아, 호칭의 밥보다 음. 우리가 대화 중에 밥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 그렇네. 아까 우리 점심으로 김밥 네. 먹었는데 저녁으로 왔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빠빠. 사실 그 뭐 방금 그 훈광님께서 많은 말을 해주셨는데 그 되게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약간 청년이 뭐 지금 뭐 주체다 대상화다 이런 말 아까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청년이 주체로서 뭔가를 하기 위해 좀 많이 열악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저도 편의점에서 일을 하지만 저도 최저시급보다 못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 막 예를 들어 새벽 알바를 하는데 이제 야간 수당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냥 준다든지 그러면 저는 맨날 그냥 좀 일하면서 언제 가지 막 이런 생각만 들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맞아.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 청년이라는 게 대상화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주체가 돼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보다 너희가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약간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도 너희 불만 없지? 그러면 청년들은 속으로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제 불만을 표출은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 어른들의 인식이 생겨버렸어요. 우리의 주제 자체가 이제 위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무겁기도 해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위기를 진단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아까 전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청년에게 또 희망과 꿈을 가져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중의 고통을 준다라고 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청년 위기를 또는 인천의 청년 위기를 뭐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답은 아니니까 좀 자연스럽게 위기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또는 대안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일반 청년의 위기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를 했는데 네네. 인천 청년의 위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안 해서 인천 예, 청년. 그러네요. 어떤 네. 지역적 네네. 특수성을 가진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대안 문제를 예, 나눠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럼 홍강님이 먼저 인천 청년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이래가지고 먼저 이야기하는 게 항상 네. 다들 좋아요. 먼저 말하면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네. 한국 사회 전체 내에서의 어떤 청년의 문제 또는 이제 청년의 위기를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상당 부분이 어떤 그 경제적 생존의 문제와 네. 그리고 어떤 이제 주체로서의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서 느껴지는 부분들 네. 그리고 어떤 뭐 소통의 부재나 이제 불안한 존재로서의 어떤 부분들 또 세대 간의 갈등의 부분도 청년의 위기에 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한국 사회의 청년의 위기를 이제는 인천 청년의 위기.
인천 지역이라는 것을 좀 더 음. 부각시킨 그러니까 청년의 위기. 특수성을 좀 짚어야 되는데. 네. 아까처럼 도농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죠. 그러면 조금 괜찮으면서도 이게 양면적인 통계가 있더라고요. 청년 얘기를 할 때 아까 경제적인 문제보다 나왔는데 인천 청년이 다른 지역의 청년들보다 조금 그나마 나은 거. 그거는 주거는 그나마 좀 괜찮더라고요. 주거 빈곤율이 서울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40%예요. 예.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치가 아니라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좀 주거 같은 경우 서울 외의 다른 지역은? 서울에 다르지 2, 3등, 4, 5등까지도 인천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 서울이 좀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럴 그치.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천 청년의 주거 빈곤은 빈곤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호하다. 양호한 편 아닌가. 그리고 또 그게 그거랑 또 비례하죠. 얼마나 내가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그렇죠. 있는가와 그 어떤 가능성과 그 집값이 되게 좀 비례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인천에서는 그런 어떤 일자리를 또 얻을 수 없다라는 또 이제 그렇죠. 문제도 좀 있긴 하죠. 인천에서 살거나 아니면 대학을 나왔는데 인천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얼마 없다는 통계 저번에 얘기하시지 않았었어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팟캐스트 모임하기 전에 그 전에 둘이 따로 만나가지고 만난 적 있죠. 네. 강훈이 형 저도 만난 적 맞습니다. 있죠. 엄청 많이 만났잖아요, 저랑. 저번에 저랑 오늘 컨셉 잡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인천 그걸 기억이 안 나서 할 수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천 청년의 뭐 위기나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거는 인천이 선호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청년들에게. 근데 그 이유는 인천이 인천이라서가 아니라 인천은 서울로 가기 가까워서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인천이 인천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또는 인천 청년으로서의 장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근데 나름대로 인천 안에서의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선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인천 영화제라는 영화제는 다 참여해봤고 뭐 디아스포라 영화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성 영화제라든지 예. 뭐 서울에 인권 있는 영화제도 영화제라든지. 해보고요. 그리고 뭐 펜타포트 페스티벌에서도 일해보고 그러니까 관련된 뭐 부평아트센터에서도 일해보고 관련된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봤는데 그래도 좋은 편인데도 서울에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인천만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인천의 위기는 어쨌든 사회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서울로 집중되는 맞아요. 모든 그 것들이. 듣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좀 많은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알기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분포, 그 청년들이 살고 있는 어떤 주거 분포가 좀 계양이랑 뭐 검단, 청라 이쪽에서 되게 좀 많이 집중돼 있더라고요. 뭐 홍대까지 몇 분 걸리고 뭐 어디까지 어떤 서울 서울과의 접근성만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집값이 계속 공항철도. 올라가요. 근데 구도심은 솔직히 별로 안 올라가요. 맞아요. 저는 지금 제물포 쪽에 살고 있는데 여기 되게 이제 구도심 중에서도 진짜 구도심이 숭이동이. 근데 이쪽은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올라가는 편이고 뭐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맞아요. 그 용산 급행을 이제 제물포역에서 타고 가면은 뭐 한 45분 정도면 용산까지 가고 신도림도 거의 한 뭐 25분 30분 만에 이제 접근을 해요. 근데 또 심리적인 거리감도 상당히 멀거든요. 네. 여기 두 우리 패널은 인천 청년이자 남구 청년이네요. 네, 맞습니다. 남구 청년. 남구가 또 주거값이 싸거든요. 예, 진짜 싸요. 그것도 왠지 장점 같으면서도 단점 같은 느낌? 되게 슬픈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어필하고 슬프다. 싶어요. 저는 어필하고 뭐라고? 싶어요. 주거값 네. 많이 싸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것도 약간 기회의 있고요. 땅. 그냥 기회의 너가 땅이에요. 주거 기회의 비용은 땅.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 돈으로 널 투자해라. 기회의 땅. 좋은데요? 적과 꿀이 흐르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기회의 땅. 네. 그렇죠. 인천 기회의 남구. 땅이에요. 인천 남구. 네. 인천인데 그 중에서도 남구. 제가 훈강님 집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근데 기름찬 진짜 땅 같은 우리 오늘 느낌이야. 처음 만난 컨셉인 줄 알았는데 계속 과거가 도대체 있고 건강하고 어떤 관계지? 훈강님 제가 집에도 가는 관계네. 훈강님 집을 한번 가봤는데 진짜 집값에 비해서 집이 정말 좋아요. 저희 드림하우스 진짜. 재벌인 줄 알았어요. 재벌인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떻게 그런 집에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진짜 꿈속에서 그리던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다음에는 우리 훈감님 집에서 우리 이걸 여러분 진행하는 지금 팟캐스트 주제를 망각하지 말고 지금 천하제일 자랑 대회가 아니에요. 이제 집값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제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돈 많이 안 벌어도 남구에서는 그렇게 드림하우스에서 살 수 저 있다. 방금 카메라 아이 컨택하는 거 봤어요? 봤어요. 아 거의 프로예요. 보세요. 아니 근데 지금 네. 이 간접 홍보가 아니라 직접 홍보를 하는 거 같아. 인천 남구로 오세요. 인천 많은 남구 청년들이 좋죠. 네. 모여서 진짜 이제 시끌벅적하고 활발하고 또 우리가 네 맞아요. 창출을 하고 왜 그런데 인천의 남구, 그러니까 인천 남구의 청년의 그 네. 비율, 네. 주민의 비율이 왜 이렇게
낮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서울 접근성. 어. 그러니까 사실 그 괜찮은 일자리 좋아서.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해가지고 뭐 하고 싶은 취업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그 일자리들 좀 서울에 많아요. 많고 인천은 좀 없고 맞습니다. 특히나 그게 또 신도심 구도심 나눠지면 신도심에서는 또 이제 서울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나마 청년들이 많이 사는데 구도심은 뭐 접근성도 떨어지고 뭐 문화적으로 향유할 어떤 거리들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되게 좀 청년들이 좀 적죠. 그래가지고 집값도 낮고 뭐 물가도 싸고 한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회의 땅은 인천 맞아, 기회 땅인 남부시다.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최근에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